은행 앱을 열었는데 잔고가 지난달보다 분명히 늘어있지요. 연봉 협상 덕분에 월급이 올랐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겁니다. 숫자는 늘었는데 왜 점심값, 교통비, 커피 한 잔 사 먹을 때마다 지갑이 더 얇아진 기분일까요? 물가는 월급보다 두세 배 빠른 속도로 치솟고 있고 우리는 마치 뒤로 움직이는 무빙워크 위에서 앞으로 걷는 것처럼 제자리 걸음만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안해진 우리는 뉴스를 찾아봅니다. 전문가가 말하죠. 지금은 달러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급하게 환전하고 며칠 뒤 또 다른 뉴스에선 엔화가 대세라고 외칩니다. 결국 우리는 꼭대기에서 사서 바닥에서 파는 악순환만 되풀이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세상에는 아주 이상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 시장의 소음에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만히 자기 자리만 지키고 있을 뿐인데 통계를 보면 이들의 자산은 수년에 걸쳐 2배, 3배로 불어나 있더군요. 매일 뉴스를 쫓으며 바쁘게 사고 팔던 우리는 왜 제자리인데 저들은 어떻게 가만히 앉아서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 걸까요? 그 비밀은 지능이나 정보력에 있지 않습니다. 투자를 바라보는 관점, 그 패러다임 자체가 다른 거죠. 여기 두 사람을 상상해 보세요. 한 명은 사냥꾼이고 다른 한 명은 농부입니다. 사냥꾼은 매일 아침 날카로운 눈으로 숲을 살핍니다. 목표는 오늘 당장 가장 크고 빠른 짐승을 잡는 것뿐이죠. 저 멀리 급등한 바이오 주식이라는 사슴이 뛰어가면 전속력으로 쫓아갑니다. 숨이 차오르지만 놓칠 수 없거든요. 겨우 사슴꼬리를 잡을 뻔한 순간 이번엔 AI 테마주라는 멧돼지가 나타나고 다시 방향을 틀어 달려갑니다. 하루 종일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붓지만 대부분 빈손으로 돌아오죠. 운 좋게 작은 토끼를 잡아도 쏟아부은 에너지를 생각하면 남는 게 없습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시장의 단기 등락을 예측해 수익을 내려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장기적으로 시장 평균 수익률조차 따라가지 못하거든요. 사냥감은 언제나 사냥꾼보다 빠르니까요. 반면 농부는 숲을 헤매지 않습니다. 가장 비옥하고 햇볕이 잘 드는 땅을 고릅니다. 미국 S&P 500이나 전 세계 우량 기업처럼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시장 그 자체를 선택하는 거죠. 하나의 짐승을 쫓지 않고 좋은 땅에 여러 종류의 씨앗을 심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씨앗을 심고 매일 파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묵묵히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아주며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라 믿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때로는 가뭄이 찾아와도 동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뭄이 들면 땅이 싸졌다고 생각하며 더 많은 씨앗을 심는 겁니다. 사냥꾼이 시장 타이밍, 즉 언제 사고 팔지를 맞추려고 애쓴다면 농부는 시장에 머무는 시간 그 자체를 자신의 편으로 만드는 거죠. 2020년 3월 팬데믹으로 시장이 30% 이상 폭락했을 때 사냥꾼은 공포에 질려 모든 걸 팔아치우고 숲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농부는 묵묵히 밭을 갈고 오히려 평소보다 더 많은 씨앗을 헐값에 심었죠. 그 결과 폭락장 이후 시장이 2배 가까이 반등하는 동안 그 모든 과실을 고스란히 수확할 수 있었습니다. 투자의 성패는 더 똑똑하게 예측하는 사냥의 기술이 아니라 좋은 자산을 꾸준히 경작하는 농사의 철학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직장인이 어떻게 이 거대한 농장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단돈 10만 원으로도 나만의 글로벌 농장을 가꾸는 게 정말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그 비밀은 바로 우리가 어떤 씨앗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거든요. 농부가 좋은 땅을 골랐다면 그 다음은 씨앗을 심어야겠죠. 이때 단 하나의 씨앗만 심는다면 그건 위험한 도박이 됩니다. 그 씨앗 하나가 병에 걸리거나 날씨와 맞지 않으면 1년 농사를 전부 망치게 되니까요. 현명한 농부는 여러 종류의 씨앗을 함께 심습니다. 투자 세계에서 이 여러 종류의 씨앗을 한 번에 담은 주머니가 바로 ETF, 상장지수 펀드입니다. 어렵게 들리나요? 전혀요. 그냥 씨앗 종합 선물 세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비옥하고 거대한 땅, 바로 미국이라는 땅에 씨앗을 심을 겁니다. 예를 들어 미국 S&P 500 ETF라는 씨앗 주머니를 하나 사는 거죠. 단돈 몇만 원으로 이 주머니 하나를 사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여러분은 그 즉시 애플의 주주가 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주가 되며 구글과 아마존의 주주가 되는 겁니다. 전 세계 혁신을 이끄는 500개 초우량 기업의 농장 지분을 한 번에 소유하게 되는 거죠.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팀 쿡과 사티아 나델라가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씨앗은 심었는데 이걸로 끝일까요? 아닙니다. 현명한 농부는 반드시 울타리를 칩니다. 힘들게 키운 작물을 멧돼지나 갑작스러운 폭풍으로부터 지켜야 하니까요. 투자 세계에서 이 폭풍우는 바로 경제 위기입니다. 시장이 30%, 40%씩 폭락하는 바로 그 순간이죠. 이 울타리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미국 국채 ETF 같은 안전 자산입니다. 시장이 공포에 휩싸일 때 모든 사람이 주식을 팔아치우고 안전한 곳으로 도망갈 때 바로 이 미국 국채의 가치는 오히려 올라갑니다. 2020년 팬데믹 위기 때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동안 미국 장기 국채 ETF는 연간 기준 약 15%에서 20% 수익을 기록하며
훌륭한 방어막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 월 10만 원이 있다면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7만 원으로는 미국 S&P 500 ETF를 사고 나머지 3만 원으로는 튼튼한 울타리인 채권 ETF를 사는 거죠. 이게 바로 나만의 글로벌 농장을 만드는 첫걸음이자 자산 배분의 가장 기초적인 원리입니다. 물론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고작 월 10만 원으로 무슨 농사를 짓고 언제 부자가 되냐고요.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이건 관점의 문제거든요. 지금 우리가 짓는 월 10만 원짜리 농사는 당장 내년에 1억을 수확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이건 훗날 당신이 10억, 20억짜리 거대한 농장을 경영하게 될 때 그 농장을 완벽하게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최고의 모의 경작입니다. 작은 농장조차 가꿔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나타난 거대한 땅을 경작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땅을 고르고 씨앗을 심고 울타리까지 쳤습니다. 그런데 이 농장에서 가장 중요한 눈에 보이지 않는 마지막 요소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씨앗을 황금 열매로 바꾸는 마법의 걸음,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돈과 만났을 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라고 불리는 복리라는 괴물이 탄생하거든요. 혹시 자본은 24시간 잠들지 않는 일꾼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게 바로 복리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받는 월급은 우리가 일한 시간에 대한 대가죠. 우리가 잠을 자거나 쉴 때는 돈을 벌지 못합니다. 하지만 자본은 다릅니다. 우리가 심어놓은 10만 원어치의 씨앗, 즉 주식과 채권은 우리가 잠든 밤에도 주말에 가족과 시간을 보낼 때도 쉬지 않고 스스로 일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처음 100만 원을 투자해서 1년에 10%의 수익, 즉 10만 원을 벌었다고 해봅시다. 첫 해에는 원금 100만 원만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해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는 원금 100만 원에 작년에 번 수익 10만 원이 더해진 110만 원이 나를 위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해에는 121만 원이, 그 다음 해에는 133만 원이 일을 하죠. 이건 마치 작은 눈덩이를 굴리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고 보잘것없죠. 하지만 언덕을 계속 굴러 내려가면서 눈덩이는 점점 더 많은 눈을 끌어모으고 그 크기와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납니다. 초반에는 거의 티가 나지 않지만 어느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 그 위력은 폭발적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돈이 2배가 되려면 도대체 얼마나 걸리는 건데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걸 계산하는 아주 간단하고 마법 같은 공식이 있습니다. 바로 70의 법칙입니다.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숫자 70을 당신의 연평균 예상 수익률로 나누기만 하면 됩니다. 그 결과가 바로 당신의 원금이 정확히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죠. 만약 당신이 연평균 10%의 수익률을 내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실제로 S&P 500 지수의 지난 수십 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약 10% 정도 됩니다. 70 나누기 10은 얼마죠? 네, 7입니다. 이건 당신의 자산이 7년마다 2배씩 불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힘인지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3주살에 당신이 1억 원을 이 포트폴리오에 넣어뒀다고 상상해 보세요. 7년 후인 37살, 당신의 돈은 2억 원이 됩니다. 다시 7년이 흐른 44살에는 4억 원이 되죠.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51살에는, 그리고 58살에는 16억 원이 됩니다. 놀랍지 않나요? 첫 1억을 버는 데는 7년이 걸렸지만 마지막 8억을 버는 데는 똑같이 7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시간이 만들어내는 마법, 복리의 폭발적인 힘입니다. 만약 당신이 1.5% 수익률의 예금에만 돈을 넣어뒀다면 어땠을까요? 70 나누기 1.5, 약 47년마다 자산이 2배가 됩니다. 30살에 1억은 77살에 2억이 되는 거죠. 똑같은 시간을 보냈지만 연수익률 단 8.5% 차이가 8살에 당신에게 14억 원이라는 엄청난 격차를 만들어낸 겁니다. 결국 농부의 철학은 이겁니다. 매일 밭에 나가서 씨앗을 파보고 얼마나 자랐는지 확인하는 게 아니라 가장 비옥한 땅에 씨앗을 심고 복리라는 자연의 섭리를 믿으며 묵묵히 기다리는 것. 그것이 평범한 사람을 부자로 만드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죠. 이제 우리는 복리라는 강력한 엔진을 장착했습니다. 우리 농장은 따스한 햇살 아래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명한 농부는 풍년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찾아올 가뭄과 태풍, 즉 피할 수 없는 경제 위기에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당신의 소중한 농장을 지키기 위한 3가지 비상 대비책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가뭄을 위한 깊은 우물을 파두는 겁니다. 여기서 가뭄이란 우리가 가진 돈의 가치가 휴지 조각처럼 말라붙는 극심한 인플레이션이나 국가 간의 갈등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의미합니다. 이때 우리 농장에 마르지 않는 물을 공급해줄 우물이 바로 금입니다. 왜 금일까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쓰는 10,000원짜리 지폐는 사실 종이일 뿐입니다. 국가가 그 가치를 보증해주기 때문에 힘을 갖는 거죠. 하지만 만약 국가의 신용이 흔들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가치는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러시아의 루블화 가치는 단 며칠 만에
30%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하지만 금은 다릅니다. 금은 지난 수천 년간 특정 국가나 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그 자체로 가치를 인정받아온 유일한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가 불안에 휩싸일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가장 안전한 금으로 몰려듭니다. 데이터를 보면 2022년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역사상 가장 많은 양인 1136뉴턴의 금을 사들였습니다. 다가올 가뭄에 대비해 각자의 나라 곳간에 우물을 파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대비해야 할 두 번째 계절은 바로 태풍입니다. 모든 자산 가격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거대한 금융위기라는 태풍 말이죠. 이때 우리에게는 가장 튼튼한 지하 벙커가 필요합니다. 그 벙커의 이름은 바로 달러입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2008년 금융위기는 분명 미국에서 시작됐는데 왜 전 세계 투자자들은 위기의 진원지인 미국의 달러를 사기 위해 몰려들었을까요? 이건 마치 태풍의 눈이 가장 고요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전 세계는 금융거래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달러이기 때문입니다. 위기가 터지면 사람들은 일단 가장 안전하고 또 무엇으로든 바꾸기 쉬운 현금, 즉 기축통화인 달러를 손에 쥐려고 합니다.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달러의 가치는 오히려 20% 이상 급등하며 다른 자산의 손실을 막아주는 강력한 방패 역할을 했거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받쳐줄 가장 단단한 기반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과 우물이 있어도 농장을 지을 땅 자체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투자의 세계에서 이 농장의 기반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부동산, 특히 내가 살 내 집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은 단기간에 2배, 3배의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농부가 아니라 사냥꾼의 영역이죠. 농부에게 내 집이란 외부의 비바람으로부터 나와 내 가족을 지켜주는 가장 근본적인 울타리이자 어떤 경제적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주춧돌입니다. 매달 나가는 월세라는 고정 비용을 없애고 그 돈으로 더 많은 씨앗을 살 수 있게 해주는 든든한 기반이기도 하죠. 이제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주식이라는 씨앗으로 풍년의 과실을 수확하고 금이라는 우물로 가뭄을, 달러라는 벙커로 태풍을 견뎌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내 집이라는 단단한 기반 위에서 안정적으로 일구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어떤 계절의 변화에도 살아남는 농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의문이 들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그 폭풍은 도대체 언제 오는 건데 모두가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일 겁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그 답을 안다고 말한다면 저는 둘 중 하나일 겁니다. 신이거나 아니면 사기꾼이거나. 왜냐하면 경제 위기는 예측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건 마치 내년의 태풍이 정확히 몇 월 며칠 몇 시에 올까요? 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확실히 압니다. 태풍은 언젠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요. 경제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복잡한 경제 모델이나 수식이 아니라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두 가지 감정, 바로 탐욕과 공포 때문에 반드시 반복되는 자연 현상이거든요. 시장이 뜨거워지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탐욕이라는 불길이 타오릅니다. 이번엔 다르다.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거야. 라는 속삭임이 이성을 마비시키죠. 너도 나도 빚을 내서 투자하고 자산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습니다. 그러다 아주 작은 충격으로 거품이 터지는 순간 시장의 감정은 180도 뒤바뀝니다. 공포가 모든 것을 집어삼키죠. 사람들은 이성을 잃고 가진 모든 것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어제까지 황금처럼 보였던 자산이 오늘은 휴지 조각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역사를 돌아볼까요? 2008년 전 세계를 집어삼킨 금융위기를 기억하십니까? 위기가 터지기 직전까지 월스트리트의 천재들은 이번엔 다르다고 외쳤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듣도 보도 못한 파생 상품에 대한 탐욕이 세상을 뒤덮었고 그 결과 리먼 브라더스라는 158년 역사의 투자은행이 단 하루아침에 파산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1년 반 만에 50% 넘게 폭락했죠. 누가 예상했을까요? 2020년은 어땠습니까? 바이러스 하나가 전 세계 항공편을 멈추고 도시를 봉쇄하며 주식시장을 단 한 달 만에 3%나 끌어내릴 거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탐욕의 끝이 아니라 극심한 공포가 시장을 덮쳤습니다. 보세요. 위기의 원인은 매번 다릅니다. 예측 자체가 불가능한 영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애써 만든 글로벌 농장, 즉 주식, 채권, 금, 달러를 아우르는 분산 투자는 단순히 수익률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한 전략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측 불가능한 폭풍우 속에서 내 농장 전체가 송두리째 뽑혀나가지 않도록 지키는 유일한 생존 전략입니다. 투자의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요? 단 한 번의 사냥으로
벼락 부자가 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사냥꾼의 헛된 꿈입니다. 우리 농부들의 진짜 목표는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농장을 만드는 겁니다. 시장이 30% 폭락했다는 뉴스에도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것. 내 자산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꾸준히 그리고 단단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투자를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할 궁극적인 가치이자 진정한 경제적 자유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현명한 농부가 되어 풍요로운 수확을 거두시길 바랍니다.